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5,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0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인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실내 안에서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도 업투데이스로 부스터샷까지 접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CDC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3차 백신 접종, 4차 백신 접종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을 허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CDC뿐만이 아니라 FDA 있지 않습니까? FDA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5세에서 11세 아동들의 이 부스터샷을 허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CDC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내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좀 쓰고 다녀라 라고 그렇게 권고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47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스 홉킨스 이 통계치에 따르면은 지난 18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0만 명, 2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6차 대유행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 가을하고 겨울에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대유행이 올 겨울에 올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도 접종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네, 자신의 몸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LA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태세를 한 단계 더 높였다라는 경보를 한 단계 더 높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보는 걸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8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뉴욕 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먼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는데 경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에서도 지금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푸틴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것은 모두 다 착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서방 세계 거의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수입을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입하는 게 한 50% 정도가 갑자기 폭락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수출은 이 에너지 수출은 계속하고 있고 원료도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출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줄어든 것은 수입이라고 해요. 네,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게 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착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푸틴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자화자찬을 했죠. 네, 러시아는 튼튼하다. 러시아는 지금 무역 흑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착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도 고착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을 뿐더러 이 경제 전쟁에서도 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동시에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서 이 서부 전선 있잖아요. 이 러시아의 서부 전선을 지금 강화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방귀 낀 놈이 이제 성낸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나토는 이렇게 가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방어예요, 방어. 네, 러시아가 이제 침략을 해온다고 하면은 이 나토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방어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푸틴, 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죠. 러시아는 지금 침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크레인을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침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에서는 요거를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적골 나겠는데 하면서 바로 나토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네, 원래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푸틴이 나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이 유크레인이 계속해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나토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나토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의 목적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벌써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토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있었을 때 트럼프는 오히려 나토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어요. 아니 나토 해봤자 뭐 돈만 들어가지 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었죠. 트럼프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크게 보지 않고 그 단기간에만 그 이익에만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토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나토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토의 영향력이 형편없이 낮아진다고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마도 훨씬 더 성공적으로 공격이 돼가지고 이 서방 세계에서 유크레인을 더 도와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리고 벌써 유크레인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을 벌써 이렇게 뭐 일주일 안에 침공을 해가지고 모두 먹어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는 발트 3국도 침공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몰도바도 침공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핀란드, 스웨덴, 뭐 유럽 쪽으로 계속 더 밀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심각한 전 세계적인 난리, 경제적 폭락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싫어요. 트럼프가 너무 바보같이 이렇게 대통령을 했다라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단기간에 이 이익만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불이익이 찾아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트럼프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자신의 이 대통령 임기에만 그 인기만 어마무시하게 올리려고 중국에다가는 뭐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기고 그런데 그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긴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 소비자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타격을 입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도 그 당시에 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매긴 관세가 너무나 세가지고 더욱더 그렇게 심화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트럼프는 이 자신의 임기간에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대통령을 했었죠.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그때 나토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면은
상상도 하기 쉽네요. 러시아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요번 이제 다음 대선에는 좀 이렇게 늙으신 분들 말고 좀 젊으신 분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좀 젊으신 분들, 좀 제대로 이 대통령, 미국에서 이 대통령을 잘 이끄실 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젊은 미국이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 핀란드로 가는 가스를 지금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이 유럽 세계와 에너지로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이 마리우폴 있지 않습니까?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을 한 뒤에 이 마리우폴에 있는 군세력을 모두 다 지금 돈바스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바스 쪽으로 재배치를 한 뒤에 이 돈바스 지역, 이 유크레인 동쪽에서 좀 더 강력한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곳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포격을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민간인 12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어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부총리가 유크레인 남부 지역, 헤르손이랑 이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 러시아와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장난을 함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좀 뒤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명백하게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공을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이 유크레인 남부 지역을 러시아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이것은 명백한 말장난이고 지금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은 침공입니다. 침공. 명백한 침공이고 전쟁을 러시아는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크레인 남부 지역은 러시아에 이제 점령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점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남부 지역, 이렇게 또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림반도랑 이 남부 지역이랑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어쩌면은 이쪽이 이제 다 러시아 쪽으로 또 통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이 남부 지역이랑 이 돈바스 지역이랑 이 크림반도 여기가 전부 다 러시아 쪽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크레인에서 부산 같은 곳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 오데사, 오데사 지역까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먹어버려가지고 남부 지역을 모두 먹는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이 수출을 할 곳이 없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항구가 필요한데 이 항구가 오데사라고 해요. 한국의 부산처럼 유크레인에는 이 오데사라는 이제 커다란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흑해로 나가서 수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크레인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곡창지대가 있어요.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하는데 이 곡창지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곡물이 나오거든요. 이 곡물들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출할 길이 막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토도 러시아한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끝까지 할 것이며 우리의 영토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유크레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국방부에서. 어쨌든 유크레인군 요번 전쟁에서 꼭 좀 잘 이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유크레인을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무기들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바다를 통해가지고 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채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돈을 또 지원을 해주겠다고 또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유크레인에 계속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을 도와주려고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발 유크레인 이번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 빨리 뒤졌으면 좋겠고요.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는 25일에 어쩌면은 이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디폴트를 하더라도 전 세계에는 영향 가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 벌써 러시아는 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이코노미랑 거의 단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폭망을 하든 러시아가 디폴트를 하든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제발 좀 러시아 폭망해가지고 이번 전쟁 완전히 망하고 이제 전쟁 절대 치룰 수 없도록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같이 러시아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러시아는 계속 폭망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제재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벌어둔 돈을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은 지금 서방 세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무기적인 지원 그리고 뭐 경제적인 지원 모든 것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갈수록 유크레인군한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크레인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 처음에는 3일 안에 끝난다고 했어요, 전쟁이. 그런데 지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86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은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계속 쪼그라들면서 나중에는 이 전쟁 러시아가 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은 병력이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병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의 목표는 이 유크레인의 절반을 먹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 다 먹고 돈바스 지역 다 먹고 그리고 더 조금 들어가가지고 좀 더 먹는 거. 유크레인을 이제 거의 절반 정도 먹어야지 그게 목표라고 해요. 아마도 이 전쟁은 더욱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병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사상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러시아 군대에서 병력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40세 이상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30세 이상도 러시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병력이 지금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서방 제재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같은 것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아무도 사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싸졌는데 이 기회를 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러시아에서 원료탄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폭된 할인으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렇게 원료 같은 것을 수입을 하는 제2차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중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수입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도 러시아를 조금씩 손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전쟁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침체기가 온다 만다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개미들이, 미국 개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자산이 엄청나게 쪼그라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부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이렇게 순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삼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바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지금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공급 문제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다 보니까 삼성 이 반도체 공장 먼저 이렇게 들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반도체 공장 이렇게 처음에 들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현대 자동차까지 들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또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1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뉴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내일에 또 자세하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LA에 있는 어느 한 레이크에 있는 공원에서 어느 한 여성이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 7마리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개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이 부근에 보여가지고 한 7마리 정도가 이 여성을 그냥 공격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내일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 이렇게 큰 개들 무서워하거든요. 제발 좀 이 강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리시 달고 다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얼바인에서 어느 한 강도가 붙잡혔다고 하네요. 강도가 붙잡혔는데 또 굉장히 또 신기한 게 이 강도 자동차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달려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 007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007 영화 보면은 뒤에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이렇게 뒤바뀝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런 라이센스 플레이트 뒤바뀌는 게 이 강도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착이. 그래가지고 이 강도는 얼바인에 있는 이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CCTV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벤츠 뒤에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이렇게 플립하는 것을 달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플립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안 보이도록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강도 2명이라고 하는데, 남자고 여자인데 이 강도 2명은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어느 한 산불을 낸 방화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잡혀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24년형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량을 받았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산불이 났었을 때 멸종 위기종으로 있었던 독수리 12마리가 이 산불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량이 더욱더 세져가지고 24년형이나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산불을 일으킬까? 어쨌든 죄를 아주 달게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가 지금 2배가량 위험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팬데믹 때문에도 식량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 또라이 푸틴 새끼 때문에 지금 더 난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뉴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오늘도 하락, 엄청나게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미국 주식시장 오픈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오를라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엄청나게 꺾여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S&P 500은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2%급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소매 업체, 이 유통 업체들에 대한 어닝들이 뭐 믹스드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 탈겟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 러스에서도 어닝 쇼크가 났어요.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오늘 러스 25%급 폭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통업체들에서 별로 안 좋은 지수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공매도의 전설 마이클 버리가 이 애플에 공매도를 또 엄청 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애플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건 이유는 뭐 당연히 이 애플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 공매도를 걸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애플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에만 24%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만 이렇게 폭락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전체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시고 계속 뉴스 많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그리고 웰스파르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확률이 지금 50%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이 경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경제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46년 만에 경제 성장률을 중국을 제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이에 틈 타가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지금 제쳤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봉쇄 때문에 경제가 또 이렇게 좀 침체가 됐거든요. 침체가 되다 보니까 또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돈을 더 푼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에서의 금리 상승,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서의 은퇴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먹고 살기도 이제 벅차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미국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한 1, 2년 봤을 때는 미국은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그러다 보면은 인력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또 CNN에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적기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 투자를 할 적기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손해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신이 보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싸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적기라는 그런 소리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올라가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NN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과거에 스페이스 X 승무원, 스페이스 X 이 전용기가 있나봐요. 런던으로 가고 있는 이 전용기에 있었던 이 승무원한테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비행기 안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마사지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홀라당 벗고 이제 수건만, 중요 부위만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딱 빼면서 이렇게 또 자랑을 하면서 성행위 좀 하자고 이렇게 또 제시를 좀 했나봐요. 요게 지금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이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이 사건 뒤로 이 여성한테 25만 달러를 이제 주면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폭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25만 달러를 건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폭로가 됐냐면은 이 여성의 어느 한 지인이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한 그런 계약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를 이제 보복하려고 지금 이런 뉴스를 뿌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네요. 자신은 민주당을 지지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나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짜증이 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부자세들 그리고 부유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그리고 뭐 제프 베조스 이런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화웨이 그리고 ZTE 이 기업들이 만든 5G 이런 통신 장비들을 이제는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도 미국을 따라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웨이 그리고 ZTE 요 기업들이 만든 5G 통신 기계들 이제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유감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33.5%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가스하고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독일에서의 생산자 물가가 33.5%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끝내가면서 이 경제를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푸틴이 이 또라이 새끼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엄청나게 퍼펙트 스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로,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장통 같은 거입니다. 성장통 같은 거인데, 어쨌든 경제 침체기는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모기지율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 같은 것들도 지금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이렇게 모기지를 받을 때 픽스드 아니면은 어저스터블이 있거든요. 변동하는 이런 금리가 있고 이제 고정된 금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제 변동성 금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금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변동성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출을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해가지고 제2의 서프라임 사태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연체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또 걱정이네요. 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꺼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6%대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 6%는 달하지는 않았지만 5점 몇 %인데 이제 곧 6%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이 주택 거래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3개월 연속 미국 주택 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택 거래 건수가 줄어드니까 미국에서의 목재 가격도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다. 네, 최근 들어서는 6%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도 연체가 되고, 그리고 뭐 주택 거래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경제 침체가 오려는 이런 시그널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테라하고 루나 사태 있지 않습니까? 테라하고 이 루나 코인이 99.99% 정도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G7에서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